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도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랑 뭔가 비슷해요. 비슷한 건 일단 어떤 게 비슷하죠? 등비수열인 것 같은. 네,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맞아요? 네, 이거 공비가 뭐예요?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네, 확실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뭐죠? 지금까지 했던 거. 분수예요. 분수는 네. 다르죠. 그리고 저기 수학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깟 분수가 무슨 대수냐 하지만 실제 초등학생들은 분수냐 자연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난이도의 차이를 네. 느껴요. 이 문제가 보니까 이거 뭔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온 문제인데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놀랍게도 이게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약간 심화 문제예요. 심화 문제. 이 정도 수준이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네. 5학년 1학기 때 구체적으로 우리 분수와 관련돼서 뭐를 배우죠? 통분. 통분을 약분과 배워요. 통분을 약분과 배워요. 통분을 네. 배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약분과 통분을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걸 통분을 해서 풀 수가 있을까요? 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통분을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네. 선생님 한번. 그러면 512로 통분을 하면은요. 512로 통분을 하면 된다는 걸 선생님은 바로 깨치겠지만 네. 아이들은 어렵겠죠. 어쨌든 네. 선생님은 잘하시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면 256 네. 더하기 128 네. 더하기 64 더하기 해서 1까지 더하는 거네요. 네. 그 다음 2, 1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자, 요렇게 되는 걸 갖다가 이 과정을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걸 딱 네. 보자마자 이게 512분의 256이 2분의 1이고 512분의 128이 4분의 1이고 이거는 네. 저희가 사실 이 2의 거듭 제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지. 일반적인 초등학생은 요걸 보자마자 512로 통분할 엄두를 못 내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근데 풀 수는 있어요. 선생님 한번 이 방식대로 계속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거의 덧셈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이용을 해서 풀어볼게요. 네. 바꾸셨구나 이제 순서를. 그죠? 작은 수부터 되게. 네, 이렇게 네. 바꿔서요. 네. 이렇게 256까지 한번 더하는 것을 계산해 볼게요. 네. 이제 이게 등비수열인데 2배씩 커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 그렇죠. 맞죠? 예, 예. 첫 번째 1주차 시간에 이용입니다. 배운 거고 네,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건데 이거는 가장 마지막 수의 2배가 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256 곱하기 이. 2에서 처음 수 1을 빼주면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죠? 512에서 1을 빼니까 511. 그러면은 이 네. 분수는 얼마가 되죠? 네, 그러면요. 이 분수는 512분의 511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통분을 해서도 풀 수는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네. 통분해서 풀지 못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분수가 계속 커지면 이제 통분을 해야 되는 수가 훨씬 커지겠죠. 네. 1024분의 1이 되면 통분을 1024로 해야 될 거고, 네. 2048분의 1이 되면 통분을 2048로 해야 될까요? 네. 분모를.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기서도 일종의 좀 간단한 방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요. 네. 512분의 511이에요. 그렇죠. 왠지 1에서 빼기 512분의 1을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바로 중등적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중학교를 다 마쳤거든요. 중학교 마치셨죠? 네, 그럼요. 저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512분의 1을 1에서 뺄 수 있을까요? 제가요. 이번에도 한번 거꾸로 써볼게요. 네. 512분의 1 더하기 네. 이렇게 써보니까요. 네.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네요. 네, 이게 2배씩 커지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수가 이번에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수 2분의 1의 2배에서 네. 처음 수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1 빼기 51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512분의 511이 되고요. 그렇죠. 역시 이거 첫 번째 시간이면 무려 2주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한 건데 아직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신기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방식으로 풀었을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걸 보셨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첫 번째 시간을 가시면 되고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요 그림이죠. 자, 요 그림은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게 1,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여서
가장 작은 수가 512분의 1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51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합을 구하는 그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512분의 1 있죠? 요거 하나를 빼고 나면은 결국 이 전체 합이 이 원래 구하려고 했던 식의 합과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푼 거고요. 제가 이제 또 다른 방식을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저번에 항상 저는 무식하게 규칙을 찾는 방법을 찾았잖아요. 이 규칙을 찾는 게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와요. 네.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제가 좀 빨리 계산할게요. 저는 계산을 잘하니까. 자, 4분의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8분의 7이에요.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건 제가 실제로 통분하는 과정을 생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16분의 15가 돼요.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분모는 어떻게 바뀌고 있죠, 선생님? 분모는 2의 거듭 제곱. 그렇죠. 2배씩 커지고 네. 있죠. 그 다음에 분자는 항상 분모보다 1이 작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이 나와서, 그럼 이게 512까지 돼 있으니까 분모는 무조건 여기도 마지막 분수의 분모랑 똑같죠. 네. 그러면은 512가 분모가 될 거고, 여기서 1을 뺀 511이 분자가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풀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처음에 이제 합을 구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보는 것도 초등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 된다는 거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주차, 2주차에 배웠던 2배씩 커지는 수, 2배씩 커지는 수를 이용해가지고 분수의 합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걸 배워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만 더 심화를 해볼게요. 이제는 이게 뭐 2배, 3배 커지고 4배 커지고 이런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으니까 제외하고, 요번엔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문제 1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이거는 계속 수를 계속 더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점점점 다음에 이게 우리가 빠뜨린 게 아니에요. 빠뜨린 네. 게 아니고 고등학교 문제를 잘못 옮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뒤에 있던 그 마지막 수를 뺀 것뿐이에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하자면은 네. 중등 고등 개념으로 치면 뭐랑 같을까요? 이거는 무한 등비 수열의 합. 그렇죠. 무한 등비 수열의 합, 무한급수가 네, 되는 거죠. 무한급수. 무한급수 혹시 그 공식 기억나세요? 공식 기억나시면 한번 써보세요. 1-r분의 a. 1-r분의 1? 한번 네. 써보세요. 1-r분의 아, 이게 1. 그게 네. 공비가 2분의 1.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요. r이 공비 2분의 아, 1인 거죠. 네. a는 초항입니다. 아, 그래서 초항. 2분의 1이고요. 네. 1-r분의 a. 는 1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이 돼서 1이 됩니다. 그렇죠. 그 1이 되겠네요. 그렇죠. 1이 돼. 이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무한등비급수의 그 이걸 알면은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하지만 애들이 무한급수를 모르죠. 네, 그게 그렇죠.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렴하는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초등에서 나오진 않아요. 경시에도. 단지 우리가 그런 무한의 개념을 몰라도 어느 정도 이게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알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2분의 1부터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다 조금씩 쪼개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보면 64분의 1, 여기도 또 쪼갤 수 있겠죠. 네. 이거는 128분의 1이고 256분의 1이 되고 256분의 1. 이걸 또 쪼갤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확대를 해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되겠죠. 이건 더 쪼갠 거예요. 네. 그럼 같은 방식으로 또 이 부분을 또 쪼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계속 무한히 쪼개 나가면은 이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건 맞죠. 네. 그리고 아무리 어떤 수를 더하더라도 여기 이 식에서 우리가 512분의 1을 더하고 1024분의 1을 더하고 2000 아무리 분모가 큰 수를 더해도 1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네. 아무리 여기를 쪼개봤자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까워가지만 넘을 수는 없다.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에서 수렴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이란 말을 가르쳐줄 필요는 없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더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 1에 계속 가까워질 거야 라고 하는 원리를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만 해도 네. 굉장히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극한을 배운다든지 수열을 배울 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아까 그 규칙을 찾아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수렴하는 걸 한번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여기다 한번 그러면 써보세요. 네. 여기 밑에 네. 있는 수가 분모는요. 네. 분모가 엄청 커질 거잖아요. 네. 분모가 커질 거고 네. 이 분자는 분모보다는 하나가 작겠죠, 항상. 그렇죠. 그럼 이게
결국에 이거가 하나 작은 수가 네. 제가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게요. 2분의 1 네. 네. 더했을 때 4분의 3이었죠. 네. 그리고 8분의 7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수직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래요? 네, 아, 0이 있고 생각도 못했던 거네요. 네, 저는. 1이 있고 네. 2분의 1이 있는데 점점 이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몇 개만 더 해보시죠. 또요? 자, 네, 이렇게. 4분의 3 여기 네. 8분의 7은 뭐 이쯤? 그렇죠. 절반씩 계속 이쯤? 가요. 이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1에 가까워지는 네. 겁니다. 실제로 이 1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게 초등에서는 너무 어렵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혹시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면 초등학교 때 우리 원의 넓이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그 제가 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너무 원 같지가 않죠? 그 원 그리기. 아 맞다. 이 기능이 있었죠. 네,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요렇게. 자. 타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얘를 갖다 이렇게 8등분을 이제 2등분, 4등분, 8등분 할 수 있는데 8등분 이렇게 한다고 칠게요. 이 부채꼴도 그림이 이렇게 되나요? 오, 이렇게. 자, 요렇게. 네. 자, 이게 8등분해서 붙인 거고 얘를 굉장히 잘게 쪼개면은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잘게 쪼개면은 결국에는 이게 직사각형이 된다. 네. 그래서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고 네. 요 길이가 원주의 절반이 되죠. 네. 2분의 원주가 돼요. 그래서 2분의 원주가 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돼서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무한히 쪼개면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개념과 1로 가까이 간다는 건 둘 다 극한의 개념이에요. 이 극한의 개념을 초등 6학년 때로 아이들한테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고는 있는 거예요. 단지 극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로 수렴한다는 걸 갖다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1에 가까워지지만 1을 넘지는 않는다. 네. 요걸 갖다가 이 그림으로서 계속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1학년 때 정석, 수열, 극한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이런 무한에 대한 개념들을 갖다가 초등에서 우리가 했던 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8분의 1 더하기 이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겠죠? 네. 선생님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이해가 되셨으면 오늘 시간에도 소감을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네. 오늘은 또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것만 제가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더 다른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공식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거 갑자기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순발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식이 탁탁 튀어나오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공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건데 네. 아이들은 아직 그런 공식을 바로 외워야 되고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덧셈을 이렇게 풀어보고 덧셈 방법을 익히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이렇게 풍부하게 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연산법을 또 소개해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는.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네.